지금은 SNS상에서 남하고 비교하면서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여러분을 더 다이어트를 조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 했으니까 좋다더라, 저거 하니까 효과 봤다더라.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요요는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까. 안녕하세요, 제철건강 구독자 여러분, 완치비만 저자 조승환 약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돈이 안 드는 방법을 위주로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이제 목포라는 거는 많이 아실 텐데, 목포 하면 지금 제일 유명하신 분이 박나래님이죠. 박나래님. 네, 목포의 딸 해가지고 홍보대사도 하시고, 우리 박나래님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싫어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정말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으로 하시니까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웃음도 주시고, 책에는 그런데 제가 우리 신혜란님 하고 비교를 좀 했어요. 바로 냉장고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했는데, 우리 인류를 특히 여성분들을 해방시키면서 역사를 바꿨다는 대표적인 3대 물건이 있죠. 그 중에 특히 우리 여성분들의 삶의 질이 바뀌면서 여자가 편해야 남자도 행복하거든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녀 사이든 부부 사이든 가장이든 뭐든. 그래서 세탁기를 들죠. 그리고 이제 콘돔, 피임으로 인해서 여성들에게 출산으로부터 많이 자유롭게 해주고, 세탁기만 해도 정말 빨래가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지금 설거지, 식세기까지도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게 냉장고예요. 냉장고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냉장고로 인해서 불필요한 음식 소비가 늘어났다. 지금도 냉장고 없이 지내시는 분들 많거든요. 불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은 어디 아파트 가면 빌트인이라 그래서 기본으로 돼 있어요. 기본으로 양문형 냉장고 큰 자리 하나 있고, 옆에 김치 냉장고 있고, 또 미니 냉장고 있고, 기본 세대는 갖고 쓰게끔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전회사의 아주 성공적인 마케팅이라고 저는 봐요. 둘이 사는데 굳이 냉장고가 3대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요리 프로그램에서 냉장고 이렇게 있으니까 좋다, 그게 다 PPL이거든요, 실은요. 그 냉장고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전쟁 났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식량을 재워두는 용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친정 어머니가 보내줘서, 아니면 지인이 줘서 언제부턴가 쌓여있는 냉동실이 정말 10년도 더 된 게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냉장고가 이사 가지 않는 이상은, 돈 주고 냉장고 정리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요새 유튜브에 또 그런 정리해 주는 거, 수납해 주는 거, 냉장고 정리해 주는 그런 게 또 유행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나라가 진짜 먹고 살만하구나를 느끼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법정선님, 무소유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냉장고를 열었을 때 이게 불필요하게 차 있다면 현재의 내 삶이 그러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앞선 박나래님은 집에서 나랫바도 운영하시고 인간관계가 다양하니까 직접 요리도 해주시고 그럴 수도 있으나, 결국에는 혼자 남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은 근본적인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동물과의 차이점이고, 거기서 오는 뇌의 발달이 인간을 최종 포식자로 만들어준 건데, 이 외로움과 고독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술, 담배가 전 세계화되고, 그리고 음식이 발달하고, 불을 사용하면서 더 요리가 발달하고, 여기에 이제 현대 과학기술이 접목되면서 인공감미료, 화학첨가제 폭탄이 투하되면서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냉장고도 한몫을 했다. 그래서 이 고독과 외로움을 가공식품으로 편하게 이거를 즐기면 안 된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생활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전자레인지에 냉동 피자 돌려서 먹고, 술 같이 먹고, 가공식품에 계속 길들여질수록 이 식욕 조절 중추가 교란돼 가지고 웬만한 이 쾌락이나 이런 자극에는 허함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엔 우울로 가니까 병원 가도 뭐 답이 안 나오고 결국엔 신경정신과 가서 약 먹었더니 부작용 때문에 더 해서 못 먹겠고 결국엔 그런 분들이 마음을 다스려서 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냉장고부터 전 비워봐라. 그게 삶을 하나씩 비우는 거다. 냉장고를 비우면 그 다음은 옷으로 갑니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지금은 스트레스를 옷을 구매하면서부터 많이 풀거든요. 아니 중국에서 쇼핑몰을 열었는데 왜 우리가 거기 열광해가지고 안 사도 되는 물건을 싸니까 쌀 때 사자. 블랙 프라이데이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당장 기사가 나오잖아요. 어린이용 뭐 싸디 싼 거 왕구류 사다고 쌌는데 중금속 함량이 수십 배 기준치 초과해가지고 식약처에서 아니면은 뭐 국가에서 뉴스에서 바쁘게 해도 그건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사도 되는 걸 사게 만든다. 특히 음식은 냉장고가 있음으로써 계속 거기에 쌓아둔다. 내 인생도 계속 뭔가 적재되는 겁니다. 그만큼 몸에도 적재되고. 그래서 돈이 안 들면서 돈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냉장고를 일단 불필요하게 사지 마라. 그리고 냉장고를 최소화시켜라. 안 쓰면 가장 좋다. 그때그때 사 먹어라. 제철 음식 먹어라. 가장 신선한 거예요. 냉장 보관, 냉동 보관이 신선한 게 아닙니다. 최소화해봐라. 거기서부터 몸과 마음이 정화될 수 있다. 그 첫 번째로 그래서 냉장고를 비워라. 이 얘기는 즉 내 몸과 마음을 다 비워라 라는 걸로 철학적이라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그냥 실천해 보세요. 아 냉장고 나 이제 안 채워야지. 냉동실 안 채워야지. 냉동식품들로 꽉꽉 안 채워야지. 그러면 당연스럽게 몸도 좋아집니다. 저는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운동하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일인 중 하나인데 그나마 운동을 하실 거면 맨발 걷기 해라. 이미 맨발 걷기의 이로움은 과학적으로 모든 게 확인됐습니다. 다만 잘 안 알려줄 뿐이에요. 왜? 돈이 안 되거든요. 돈이 전혀 안 돼요. 제약회사, 식품회사, 병원 모든 기존의 기업들에게 하다못해 신발 회사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맨발 걷기는.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장 몸에 자극을 주고 몸에 쌓이는 활성산소 이미 지겹도록 듣잖아요. 활성산소 산소 쓰레기 때문에 아픈 거다. 배출을 시켜주는 이 자연의 원리가 바로 맨발 걷기다. 돈이 안 들잖아요. 걷기를 8,000보, 10,000보 유산소 운동을 꼭 해서 칼로리를 얼마 태워야 된다 이런 관점을 하지 마시고 시간에도 제한을 두지 마세요. 30분, 뭐 2시간, 3시간 나는 왕복을 했으니까 어디 정상을 정복했으니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꼭 목표를 소원 성취해야 되고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결과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수치에.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내가 처음 해봤는데 아파. 그럼 5분만 하고 안 하셔야죠. 처음 하는데 막 2시간, 3시간 하니까 발이 뚱뚱 붓고 물집 생기고 그리고 병원 가니까 의사들이 뭐라고 하죠. 족저근막염 아무리 뭘 해도 안 나으신 분들이 맨발 걷기 해가지고 나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정형화돼서 틀에 맞춰서 하지 말고 조금씩 해봐라. 운동장에서부터 해보고 흙길도 밟아보고 이것조차도 힘들면 황토 그냥 사다가 저는 밟으시라고 암 환자들한테 한다니까요. 아니 나갈 힘이 없는데 맨발 걸어야 돼. 이 강박에 가져가지고 나가신 필요 있어요?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막 나는 이미 다 나았다. 나는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로또를 맞아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단 하루를 살아라도 나는 그렇게 살다 죽을 것이다. 통증이 그러면 조절이 됩니다. 어떠한 모르핀보나 진통제보다 그게 가장 강력한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백사장을 걷든 아니면 황토를 사서 거기서 내가 발을 이렇게 하든 믿음과 신념이 있으면 몸은 바뀐다는 거. 이게 자기 개발의 핵심입니다. 종교가 계속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이 믿음과 신념을 주거든요. 저는 말씀드려요. 종교는 하나의 문화다. 문화 현상이다. 인류가 만들어 온 수천 년간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명맥이 유지되어 온 이유는 믿음과 신념을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를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저도 신의 존재는 믿어요. 제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전 동시에 외계인도 믿죠. 그러니까 열린 사고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딱 좌우 흑백 논리 해가지고. 대신에 제가 타협을 안 두는 건 가공식품부터 끊어봐라는 거예요. 맨발 걷기도 있어서 신발이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켜줬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정말 짧은 근시안적인
100년도 안 된 의학 과학 기술을 가지고 이거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호도로 하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거는 의사들 잘못도 아니죠. 왜? 그들도 누군가 준 정보들을 계속 그냥 배웠을 뿐이니까. 저도 약대를 배울 때는요, 한약이 정말 좋구나, 아니면은 한약보다 더 뛰어난 약물도 있구나, 이런 거에 심취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더 많은 공부를 하니까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걸 깨달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라는 게, 세상이라는 게 결국에는 누군가 계속 끌고 가는 수밖에 없는구나. 100년도 안 돼 사는데 맨발 걷기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좀 불안해하시고. 단, 제가 책에도 언급했습니다만, 파상풍 백신을 맞으라고 권하는데 그걸 맞아야 될까요?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 개인적인 견해죠. 저는 그럴 바에야 맨발 걷기도 하지 마시고 파상풍 백신도 맞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제 선택이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데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렇게 할래, 난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할래. 결국엔 여러분의 몸이에요. 백신에 의해서 부작용이 왔을 때 그 부작용은 아무도 책임 안 진다니까요. 근데 안 맞을 거를 갖다가 몸에 좋은 맨발 걷기 하려고 일부러 맞았다가 몸이 나빠지신 분이 많아요. 실제로 그걸 안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는 통계에 잡히기도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구조가. 그래서 믿음과 신념이 없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조금 해보고 아 무릎 아파, 허리 아파, 찔렸는데 파상풍 오는 거 아니야? 벌벌벌 떨어가지고 안 하니만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은 누군가가 계속 헬스 산업, 의류 산업, 운동 관련된 것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운동하라고 하는 게 지금 90%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요, 먹는 것만 좋은 거 먹으면요, 살만 안 찌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여러분 꿈 아니에요? 가늘고 길게 오래 사는 거? 안 아프기를 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안 죽은다니까요. 암 치매 안 와요. 그래서 운동 역시 강박에서 벗어나고 가장 좋은 운동은 맨발 걷기다. 근데 이마저도 힘들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돈 안 드는 방법이죠. 이거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아, 나 맨발 걷기도 힘든데. 여러분, 그냥 숨쉬기 운동만 해도 돼요. 제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숨쉬기 운동이에요. 저는 우리 여성분들 되게 위대하다고 느끼고, 저희 아내를 가장 말 잘 듣는 이유가 육아를 직접 해보니까요, 이건 정말 못하겠어요. 누가 36개월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래서 36개월만 해야지 했는데 최소 48개월은 필요한 것 같아요. 최소. 근데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매일 데리고 제가 자는데 아내가 아프면 안 되니까, 체력이 약하다고 해서 그게 이혼 사유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이혼 사유가 됐고 그게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한 이유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존중해요. 개인의 자유고 개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저는 제가 육아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매일 하고 싶냐? 그렇지 않아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해야만 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훈련을 하게 해주는 게 채소과일식이에요. 그래서 매일 먹는 거를 내가 중독돼가지고, 즉 중독된 거는 뭐예요? 약물과 똑같다. 술, 담배, 알코올 중독이든 니코틴 중독이든 화학적인 거에 약물된 거를 내가 그거를 조절을 못하면 중독인 건데, 그거를 내가 통제를 못하니까 삶이 지금 불행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육아를 하면서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또 예방원 상담하고 한약 조제하고, 저도 힘들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뺀 게 운동입니다. 그리고 숨쉬기 운동으로 전환했어요. 그만큼 숨만 잘 쉬어도 몸은 좋아져요. 면벽 9년이라는 말이 사자성어가 실제 있어요. 소림사에서 그 내공 수련을 하는 방법인데요. 벽만 바라보고 9년을 수련을 하는 거예요. 9년 동안 가부좌 틀고. 그러면 그분들이 채소와 음식 드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뭐 아프냐? 안 아파요. 안 아프다고요. 현대과학에서 밝혀낸 게 호흡에 의해서 림프 시스템이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 대신에 지금 현대인들은 들숨 날숨에 있어서 깊이가 달라져서 다 가슴 호흡만 해요. 이렇게 헐떡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막 심하게 하고 나면 산소가 이제 부족하니까 우리가 숨이 가빠지는데 그게 절대 몸에 좋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복식호흡 하는 데만 집중을 해줘도 좋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 재우러 들어갈 때, 실은 제가 7시에 잠이 오겠습니까? 저녁 7시에 들어가면
밥도 안 먹으면 또 배도 고프죠. 근데 아들은 제 손을 꼭 하나 손가락을 잡고 자요. 그러면 아들이 되려 이제 바로 안 잘 때는 저도 순간 이렇게 감정 기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짜증이 날랑말랑하구나. 그럼 애한테 그걸 짜증을 안 내야지 하면 호흡에 집중해요. 눈 감고 자는 척해야 얘가 빨리 잘 거 아니야. 또 코로 마시고 배를 힘껏 냅니다. 마시고 그리고 내쉬고. 근데 효과가 코로 하는 것보다는 애가 제 이 호흡 소리에 맞춰서 잠을 빨리 자게 하는 게 입으로 내쉬면 아빠가 자는 줄 안단 말이에요. 내쉴 때 저는 현재 어디까지 됐냐면 배를 계속 힘을 주고 있어요. 이거 이해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마실 때 배가 들어오고 내쉴 때 배가 다시 들어가는데 저는 호흡을 내쉴 때도 배에 힘을 준다고. 이게 단전 호흡이에요. 단전에 힘을 주는 거고 코를 기르는 거죠. 이거 헬스장 가서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다 5분 10분만 해도 그걸로 인해서 저는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덩달아 아이한테 짜증 안 내서 저는 좋고 애는 애대로 제 호흡 소리 들으면서 잠 최대한 빨리 자고.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현대 과학에서도 많이 다 나왔어요. 명상, 요가, 필라테스, 호흡법. 도대체 티베트의 그 달라이라마부터 해서 수소승들이 하는 그 명상 호흡법이 도저히 안 밝혀졌거든요. 근데 드디어 현대과학이 뇌파를 측정하고 감마파, 베타파 이런 거 엄청나게 연구를 했더니 이 호흡과 명상만으로도 뇌파가 달라지고 몸이 신진대사가 음이온, 양이온,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다 수치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두세 시간 죽어라 운동한 효과를 단 10분의 호흡으로 인해서, 즉 이게 명상이겠죠. 호흡에 집중하는 게 명상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효과가 뛰어나는데 돈이 안 되니까 강조를 안 한다. 그리고 뭐 요가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돈을 받고 알려주는 거고, 저는 그런 데 돈 쓰는 게 차라리 낫다고 보지. 근데 제일 좋은 건 트인 데서 헬스장에서 서로 막 하면서 이산화탄소 내뱉고 있는데, 저는 제가 결벽증 있는 사람은 아닌데 다들 뭐 채소 과일에 세균은 어쩌고 저쩌고 기생충 어쩌고 하면서 남들 그 손 다 땀 절은 그런 거에는 어떻게 그렇게 흔연치 않게 하고, 아무리 좋은 공기청정기 틀어도요. 그래서 코로나 때 다 셧다운 시켜버렸잖아요. 국가가 강제적으로. 변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면역력이 좋아져서 이겨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은 단순히 뭐 꼭 자연으로 가서 안 해도 된다. 하루에 아침 저녁 일어났을 때, 내가 일어나서 눈 떴을 때 오늘 하루도 눈 떴구나, 살아있구나, 어디 아픈 데 없이 안 죽었구나. 자다가 죽으면 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주위 사람도 슬프지만 본인도 삶을 정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당한 게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근데 이건 자연사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교통사는 자연사예요. 제가 목포 서울을 점점점 오고 가기 싫은 게 교통사고 날 확률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제가 대중교통을 쓰는 만큼. 그러니까 이게 사주팔자가 안 좋아서 제가 이날 일진이 사나워서 죽을 운명이어서 아니에요. 다 확률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픈 것도 잘못된 건강정보에 세뇌당해서, 저는 이런 것도 가스라이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픈 거지. 돈 안 들고 제일 좋은 거는 아침 일어날 때 5분, 잠들기 전에 5분,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호흡에 집중해봐라. 오늘 하루 일과를 뭐 떠올리셔도 되겠으나 그러면 괜히 열받는 거 떠올리거든요. 그냥 하루 잘 끝났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삶이고 인생이다. 그러면서 호흡에 집중해보는 훈련하면요, 머리가 비워져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두통 심하신 분들, 특히 신경정신과 다니면서 상담받고 뭐 약물 치료하신 분들은 특히나 이 호흡을 이용해서 몸을 치유하는 훈련을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돈 안 들이는 방법 또 네 번째, 뻔한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실천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그런데 이 수면도요, 제가 여러분한테 커피부터 먹지 말라고 얘기한 이유가 수면에 방해를 주니까 그 이유예요. 그런데 최근에 뭐 커피 옹호를 하는 측에서 저를 공격을 많이 하죠. 뭐 곰팡이 독소, 뭐 아니면은 단백질 변성, 발암물질, 그러면 고기도 다 먹지 말라는 거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동물성 식품도 먹지 말라고. 몸에 안 좋다고. 그러니까 관점이 전체를 안 보고요,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못 벗어나거든요. 근데 커피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수면에 대한 필요성은 모든 전문가들이, 건강 전문가들이 강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방해되는 가장 첫 번째가 커피예요. 커피. 술은 먹고 잠이라도 자.
그래서 불면 환자들이 술을 먹으면 악순환이 오죠. 근데 커피는 먹은 족족 잠을 못 잔다. 근데 저는 이 잠에서도 좀 벗어나라. 제가 제 일상생활을 말씀을 뭐 일반론적으로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통찰력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예전에는 막 12형제, 14형제 낳았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쭈루루 10형제 낳으신 분들이 TV에 나오잖아요. 5형제 키운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10년간은요 단 2시간도 제대로 못 자요. 제가 애를 직접 신생아 때부터 4년간 데리고 자보니까 알겠다니까요. 단 한 명도 이런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거 공감하죠. 군대를 자의반 타의반 강압적으로 가가지고 매일 혼자서 생활하다가 한 방에, 지금은 뭐 좋아져서 뭐 4인실도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15명, 30명 이렇게 한 뭐 생활관 내부만 해서 잤다고요. 근데 몸이 힘드니까 다 골아떨어져요. 누가 코를 걸든 뭐 불침번 깨우든. 근데 먹고 살만 하니까 조금만 뽀스락거려도, 조금만 뭐만 해도, 아니 불빛이 무슨 죄가 있어요. 불 화날 때만 해도 다 잘 자요. 밤에 못 자면 낮에 자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2시간 자야 된다, 아니면 4시간 자야 된다, 꼭 8시간 자야 된다, 이것도 그냥 가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건 수면은 본인이 필요한 땐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교대, 3교대 하신 분들은 그러면 다 진작에 죽었게요. 근데 2교대, 3교대를 지금만 하지 않았어요. 5000년 전에도 밤에 누군가는 지켜야 됐다고요.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유전자만 와가지고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유전자는. 그래서 제가 잠을 강조는 드리지만 또 내가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 이 마케팅 논리가 먹히고 있다고요. 잠을 잘 자야 안 아픈데 여러분이 지금 피곤한 이유는 야식을 먹어서가 아니고 잠을 제대로 못 자서니까 잠을 잘 자기 위한 뭔가의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을 또 드세요. 이 마케팅 때문에 잠이 강조가 된 거지. 저는 여기서 벗어나라고 잠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잠은 2시간, 3시간만 자도 회복이 돼요. 안 그랬으면 우리 엄마들, 인류들 다 멸종했어요. 애를 그렇게 키울 수밖에 없는데 애가 10년을 계속 울 거 아니에요. 젖달라고. 그 집안에 있는 가장이든 누구든 다 안 깨겠어요? 애가 동시다발적으로 우는데? 우리 한국만 봐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 현재 살아남은다고요. 6.25 세대, 그 베이비 부머 시대에서 먹고 살만해져서 지금 한두 명으로 자녀로 압축이 돼서 지금 다들 암막 커튼 있고 블루라이트 있는 핸드폰 쓰고 이런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착각하는 거지. 잠은 분명히 필요한데 잠을 못 잤다고 거기로 핑계를 또 대지 마라. 또 뭔가를 잠을 잘 자기 위한 걸 또 먹지 마라. 잠을 잘 자기 위해선 최소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야 돼요. 근데 내가 배가 고파? 그러면 그때 채소 과일을 드세요. 차라리 주스를 만들어서 그걸 드세요. 그러면 소화 흡수가 훨씬 더 빨리 되거든요. 그리고 안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돈 안 들이는 방법 중에 잠을 든 거는 하루 8시간 최소 자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뭘 먹고 잤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이 하루 동안 뭘 먹었는지가. 진짜 난 허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채소 과일 드셔라. 다른 거 드시지 말고. 그렇게 하면 불면증 개선 그냥 됩니다. 채소 과일식 실천하시면서 가장 빨리 없어지는 게 두통 불면인데요. 이 두 가지는 양약에서 못 고치는 아주 악질적인 고질적인 애들이에요. 전국에 유명한 데 다 쫓아다니는 환자들이 두통하고 불면이거든요. 근데 저는 예방원 와서 한약 처방 더 이상 안 드려요. 그런 분들은 채소 과일식만 하셔도 다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잠에 대한 강박관념부터 내려놔야 불면이 좋아지지, 자야 돼 자야 돼 자야 돼 해놓고 그 전에 뭔가를 이미 먹어버렸다면 그건 말짱 꽝이다. 그래서 포커스를 여러분은 어디다 두게 할 거냐는 여기에서 정보를 줘놓고 마케팅이 그 이면에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하시면 됩니다. 돈 안 들이고 다이어트 완치비만 할 수 있는 마지막 5번째, 뭐 가지수는 더 많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게 쭉 맥락으로 보시면요, 결국에는 마음가짐이에요. 물론 다음 주에 소개팅을 할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웨딩 사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 돌잔치 때 오랜만에 다 친인척 모여서 이 산후 비만을 빨리 해결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럴 때도 약의 힘을 빌리지 마시고 채소 과일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 때문에 다이어트는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에 집착하니까. 체중계도 제가 자꾸 치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매일 1kg, 2kg, 500g 뭐 빠졌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내 컨디션을 보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붓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저녁에 내가 하루 또를 보냈는데 종아리가 얼마나 부었는지, 아니면 옷 매무새가 어떻게 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종합적으로 한 3개월 정도 쌓이면요, 주위에서 먼저 얘기해요. 너 왜 이렇게 살 빠졌어? 아니면 왜 피부 좋아졌어? 얼굴 좋아 보인다. 단순 채식만 하신 분들이 제일 공격 많이 받는 게, 어머님은 제 얼굴이 푸동푸동하면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그거는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니까. 볼 이렇게 쏙 들어가면 싫어하시죠. 제 영상 보시면서 너무 살 빠져 보인다고. 근데 그럴 때 제 컨디션이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은 엄마 말을 따를 거냐 아니면 내 컨디션을 따를 거냐 이렇게 되는데, 상담 때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저희 부모님이요, 저희 엄마가요, 저희 아빠가요. 40이 넘었는데도 누구 인생을 사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부모, 형제들, 가족들 간의 이 잔소리가 가장 심각합니다만, 지금은 SNS상에서 남하고 비교하면서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여러분을 더 다이어트를 조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 했으니까 좋다더라, 저거 하니까 효과 봤다더라.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요요는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까. 내가 지금 계속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소비 경쟁, 소비 중독, 그리고 결과에 집착해서 뭔가 목표를 세우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80kg다. 그럼 60kg 목표 세우셔야죠. 근데 단 1년으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한 달이 아니고. 근데 보통 여성들이 저한테 이제 한참 제가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을 해드릴 때 보면 보통 75kg에서 80kg 분들이 많이 드신단 말이에요.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면 한 달 안에 10kg, 15kg 빠집니다. 실제로 빠지긴 해요. 근데 약 먹고 나서가 문제죠. 3개월 후에 다시 쪄버리잖아요. 10kg 도로 쪄요. 6개월 후에 다시 쪄버린다고요. 그러면 몸이 그걸 반복을 10년을 해버리면요, 인위적으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한 달에 1kg 잡으면 10kg는 무조건 1년 안에 빠지면 요요 안 와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근데 인생 자체가 너무 쫓겨. 돈에 쫓기고, 인간관계에 쫓기고. 근데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안 살아도 되는데 왜 우리가 다 남들 하듯이 다 해야 됩니까? 스포츠카 타고 싶어? 그럼 열심히 돈 벌어야죠. 근데 이미 목표가 잘못됐어요. 내 욕심이 너무 많은 욕망에 의한 목표를 세워버렸으니 괴롭죠. 근데 내가 80kg 목표를 세웠으면 5kg를 뺐어. 그럼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 칭찬해줘야죠. 그래도 내가 뭔가 약물에 도움을 안 받고 내가 음식 조절을 했구나.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또 5kg 빼야지. 그런 5kg는 절대 살이 다시 안 쪄요. 그럼 3년에 걸쳐서 15kg 빼면 되잖아요. 그럼 80kg가 65kg가 되고 65kg는 50kg가 된다니까요. 3년이면. 그래서 천일이라는 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천일 기도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걸 같이 해주는 또 신이 있고, 같이 해주는 무리가 있고, 공감대가 있고, 엄청난 그 힘이 발휘되거든요. 단체가 또 모이면. 그래서 마지막은 그 마음을 조금은 편하게 가지셔라.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오셨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스스로를 내몰지 마라. 자꾸 내 스스로부터 사랑해주고 아껴줘야지 주위 인간관계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내가 내 결핍을 자꾸 MBTI로 돌리고, 내 성격 이러니까, 아니면 내 가정환경 이러니까, 무슨 상담만 받으면 다 부모 사랑이 이래서, 내 가정환경 이래서 원인을 다 거기서 갖다 좋거든요, 합리화하기. 근데 20살 넘으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누군가 의도된 대로 여러분이 돈을 쓰게끔 만들어 놓은 틀에 우리가 갇혀져 있는 것 뿐이다. 그래서 이 5가지, 냉장고 비워라, 그리고 운동 강박하지 마라, 맨발 걷기만 해봐라, 잠에서도 벗어나라, 호흡에 있어서 정말 호흡하고 마음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최종 목표는 뭐다? 여러분이 진짜 오늘 열받는 일이 다 있더라도 그거를 짜증을 안 내고 그걸 음식으로 안 풀고, 나는 더 이상 이런 거에 끌려다니지 않아. 저는 그걸 이제 알아차린다라고 표현하는데, 자꾸 알아차리셔야 돼요, 마음을. 그렇게만 하면 다이어트 완치 비만도 되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도, 삶도 행복해지실 거고요. 이 내용들을 책에 최대한 저는 담고자 노력은 했으나, 책 읽기 싫어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철건강에서 강연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철 건강에 나오는 요리 프로그램들을 그런 걸 보세요. 자꾸 먹방 보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 몸을 비워내고 마음, 정신을 순화시켜야 됩니다. 육체는 정신의 지배당해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러면 다 우울하게 살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렇게 또 열심히 살란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함을 일단 깔고 그 다음에서 먹는 것부터 바꿔보는 그 관점의 변화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